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복딩이 캘리그라피 박수정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붓을 잘 다루고 익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겸호필 3호 준비되셨나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봉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단봉도 괜찮아요. 먼저 붓을 잡는 법부터 배워야겠죠? 자, 화선지를 놓을 때는 화선지의 양면을 만져보세요.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좀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부분을 위쪽으로 놓고 거칠거칠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지르로 잡아주시고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붓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캘리그라피에서 쓰는 글씨들은 좀 작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써요. 하나는 제가 이제 행사 나가서 아이들한테 숫자 3 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 3을 해보시면 이 숫자 3으로 허리를 자 이렇게 안듯이 잡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안듯이 잡고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받쳐요. 받친 다음 왼손은 한지를 잡고요. 나머지 손은 세워서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그런데 팔은 바닥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붙으면 글씨에 한계가 생겨요. 그리고 손목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근육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는 것과 이 손목 근육만 이용해서 글씨를 쓰는 스케일이 다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이 들 때는 팔 꿈치를 바닥과 떼서 이렇게 움직이기 좋고요. 허리는 곧게 펴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손가락으로 잡고 두 손가락으로 받치는 방법을 쌍구법이라고 불러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겸호필 말고 좀 더 작은 붓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구법이라고 해서 연필지듯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붓펜 같은 경우에도 당구법을 사용하는데요. 당구법은 그냥 연필지듯이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 하나로 이렇게 받쳐서 세워서 사용하는 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구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악감법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쌍구법과 당구법 두 가지를 사용할게요. 만약에 저보다 붓이 더 크실 경우에는 두 손가락이 아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붓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화선지도 매끈매끈한 부분을 위에다 올려놓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먹을 어떻게 묻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먹을 대부분 찔끔 이렇게 묻히고 글씨를 쓰고 이거를 찔끔찔끔이라고 그러나요? 찔끔 묻히고 글씨 쓰고 찔끔 묻히고 글씨인데 이거는 습관을 안 들이시는 게 좋아요. 한번 먹물에다가 붓을 푹 담궜다가 꺼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찔끔찔끔 묻히게 될 경우에는 윗부분에 이건 먹물이 떨어져 다른 붓으로 할게요. 윗부분에 붓을 사용하지 않아서 얘가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먹물의 원료가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 숯이죠.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굳어버려요. 그러면 반밖에 사용이 아니죠. 12cm에서 6cm 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붓끝이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12cm를 낼 수 있는 선을 6cm 밖에 못 내니까 활용도도 적고요. 그리고 붓의 생명력도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붓을 사용하실 때는 먹물에다 푹 담궈서 꺼내서 글씨를 쓰시는 게 좋고 자주 담그는 버릇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겸호필 3호를 사용했으니까 쌍구법으로 지고 직선을 써보도록 할게요. 직선을 쓸 때는 네 가지 방법을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역입, 과봉, 중봉, 회봉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입, 과봉, 중봉, 회봉 이렇게 네 가지로 직선을 그을 건데요. 처음에 역입이란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제 왼손잡이도 그렇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나라 글씨는 쓰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붓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역입이라고 불러요. 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역입이 됐으면 붓이 가려면 붓이 서야겠죠. 붓이 서는 것을 과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운데로 쭉 가는 걸 중봉이에요. 중봉으로 쭉 간 다음에 끝에 이제 끝나요. 붓선이 끝날 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 붓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러면 다음 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붓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붓을 다시 제자리에서 세워서 과봉으로 돌려놓는 것을 회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역입, 과봉, 중봉, 회봉으로 직선을 쓸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은 대부분 이제 판본체에서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붓을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과봉, 중봉, 회봉. 자, 붓이 이렇게 돌아왔죠? 다시 여기 과봉으로 세우고 중봉으로 가고 회봉으로 세우고. 자, 이렇게 직선을 2장 정도 연습해 주세요. 자, 2장 정도 연습하셨으면 중봉이 있지만 편봉도 있어요. 편봉을 사용하시는 캘퍼들이 있는가 하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또 싫어하시는 캘퍼들도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알려드리면 중봉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예쁘게 이렇게 쭉 같은 굵기로 가잖아요. 근데 회봉은 한쪽 방향은 가고 한쪽 획은 있고 한쪽 획은 없는 걸 편봉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된 편봉도 있어요. 이건 알고만 계세요. 이건 쓰지 않는 캘퍼도 있고 쓰는 캘퍼도 있으니까. 또 서예를 오래 하신 분들은 편봉을 쓰기도 하세요. 자, 그러면 직선을 연습했으면 이번엔 지그재그선은 어떨 때 쓰냐면요, 우리 판본체에서 기역을 쓸 거예요. 그러면 기역을 직선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꺾이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 붓을 세우고 방향을 바꿔서 내려와요. 이래야지 기억이 되죠.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멈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으로 갔다 사선으로 갈 거예요. 야, 여기 중봉으로 내려와서요. 붓을 세워서 방향을 바꿔요. 사선 방향으로 갈 거예요. 대각선 방향 올리고 다시 붓을 세워서 방향을 바꿔 사선 방향으로 내려오고 다시 올리고 서서 내려오고 세워 올리고. 자, 이렇게 지그재그 선을 여기 회봉에서 끝내고. 자,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약간 돌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점점 표시가 좀 덜 나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안에서 붓이 멈추는 걸 연습해서 붓의 방향을 바꾸는 걸 연습했어요. 자, 지금 지그재그 선을 2장 정도 연습하세요.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두 장 정도 연습하도록 하세요. 하셨나요? 다음은, 근데 우리 글씨 중에 직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곡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연습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선을 많이 쓰는 캘퍼가 아니고 곡선을 많이 쓰는 캘퍼예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곡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곡선이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곡선 연습은 조금 직선보다는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직선이 될 때만 곡선으로 넘어가세요. 자, 곡선은 똑같이 여기입이 들어갑니다. 여기입이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붓을 단단히 잡았거든요. 잘못하면 붓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손목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손목이 돌리면 이렇게 굵기가 똑같지 않아요. 굵기가 얇아지거나 두꺼워지면 손목이 돌아간 거예요. 얘는 팔 근육을 이용해서 팔로다가 굴곡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의하세요. 손목이 돌아가지 않고 팔이 움직여서 곡선을 만든다는 거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곡선은 지그재그선이나 직선보다 한 장만 더 연습할게요. 3장 정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곡선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은 굵기가 얇은 곡선을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곡선이 연습이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자음과 모음까지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나라의 자음과 모음에는 직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선이 많이 들어간 훈민정음도 판본체로 썼듯이 판본체로 한번 처음에 판본체로 썼다가 변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 써볼 순 없지만 몇 가지를 예시로 드릴게요. 자음의 기역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본체의 기역을 우선 쓸게요. 멈춰서 아래로 내려오고, 자, 기역에서 변형된 폰트를 만들어 보겠어요. 그러면 길이를 좀 조절해서 속도감 있게 내려오는 기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울기를 좀 바꿔서 이렇게 된 기역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곡선도 있을 수 있죠. 곡선이 들어간 기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지만 기역은 좀 폰트는 예뻐야 되니까 힘을 줬다가 힘을 빼는 곡선. 자, 다음에 힘을 뺐다가 힘을 주는 붓을 많이 사용하는 기역. 이런 스타일로 폰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엔 니은을 한번 써볼게요. 판본체 니은을 썼어요. 다음에 변형된 모습. 좀 더 길게 뺄 수 있고요. 각도를 좀 다르게 줄 수 있어요. 다음에 곡선을 줄게요. 좀 위쪽에다가 붓을 많이 사용해서 살짝 빼고, 이렇게 곡선이 들어간 니은, 힘을 좀 좋게 줬다가 많이 들어간 니은. 이런 식으로 직선, 곡선으로 폰트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본체 리을을 먼저 쓸게요. 자, 이 리을에서 변형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고요. 자, 곡선으로 한번 리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리을에서는 가슴과 궁뎅이라고 하죠. 이거 여자 가슴하고 엉덩이를 닮았어요. 가슴과 엉덩이가 조금 나와야 예뻐요. 그리고 이 리을에서 좀 더 변형이 되면, 곡선을 좀 더 많이 쓰면요, 이렇게 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넣자면 이런 리을도 씁니다. 굵기를 줘서 이렇게 판본체에서 변형된 리을, 곡선 리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읒을 한번 써볼게요. 지읒은 판본체 지읒을 먼저 써보고요. 판본체 지읒의 변형, 직선으로, 다음에 곡선으로 한번 지읒을 써보겠습니다. 지읒은 치읒하고 좀 비슷하니까 여기서 치읒의 곡선 변형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런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곡선 변형, 직선 변형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읗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히읗의 판본체 형태. 이 형태에서 직선 변형. 이런 스타일로 붙여서 쓸 수 있고요. 다음에 흘림을 살짝 넣으면 이런 스타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흘림체에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어떤 스타일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히읗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요거 좀 더 멋을 부리자면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곡선 변형, 직선 변형 할 수 있어요. 모든 자음을 다 해볼 시간은 안 되지만 이번에는 모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음은 모든 게 다 그렇긴 하지만 글씨를 모음은 특별히 더 크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크게 연습해야 필력이라고 이제 붓의 힘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화선지를 아끼지 마시고 크게 연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획이 직선 획이 많다 보니까 직선 획이 예쁘면 전반적으로 다 예뻐져요. 그리고 이응은 조금 더 작게 쓰시는 게 캘리그라피에서는 세련돼 보여요. 그래서 이응이 들어간 모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판본체 아입니다. 이 아에서 직선 변형 넣을게요. 얘가 여기 중간에 붙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위쪽으로도 이렇게 붙을 수 있고요. 중간으로 붙을 수 있고 아래로 붙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폰트 변형이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곡선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아자에다 획이 하나 더 있는 야자를 넣으면요. 야자에서는 판본체인 경우에는 크기가 똑같이 넣지만 대부분 두 개가 겹쳐지기 때문에 크기를 다르게 넣는 아자를 되게 많이 써요. 이런 스타일로. 네, 이렇게 하고 어자를 써보면요. 판본체 형식의 어자 먼저 쓸게요. 아이고. 어자에서 변형이 이루어지면 길게도 넣고요. 그 다음에 흘림에서 바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길이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요. 이런 스타일로 굵기 변화, 길이 변화를 줘서 기본 폰트와는 좀 다른 어자를 형성할 수 있어요. 어머니 할 때는 이런 걸 많이 쓰지만 엉금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얘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어울리는 폰트를 단어에 넣으면 됩니다. 오자를 한번 써볼 텐데요. 오자는 굉장히 예쁜 글씨예요. 그래서 캘퍼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요. 오자의 기본형을 한번 써보면요. 판본체로 좀 길어졌네요. 여기서 변형을 좀 줄게요. 오자를 좀 길게 쓸 수도 있죠. 힘 주고 그러면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곡선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한 번의 흘림을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자, 오자, 요자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요자를 한번 써볼게요. 요자는
기본형으로 쓰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요, 하나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길이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자를 길이를 다르게 하면 재미있는 요자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 그리고 흘림체를 활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서예를 조금 하셔서 판본체나 궁서체나 흘림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변형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폰트를 주기적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붓을 쓰는 방법과 선 긋기 그리고 자음 모음을 써봤어요. 판본체의 기역부터 리을까지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써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곡선으로 직선 변형으로 이루어진 폰트들을 만들어내면 재밌게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폰트를 좀 많이 만들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붓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붓을 어떻게 쥐고 또 어떻게 쓸 것인가와 선 긋기 그리고 자음 모음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단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구성과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예쁠지 써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